안녕하세요, 손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림 작품 해석을 해볼 것입니다. 먼저 그에 앞서 빠르게 미술의 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과거의 그림이라 하면 왕의 얼굴이나 특정 사건을 묘사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은 시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아티스트라기보단 기술직에 가까웠고, 또 시간이 지나며 발언이나 표현의 자유가 생겨남으로써 화가들은 자신의 개성을 확고히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화가는 아티스트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진이나 TV가 없던 시절, 작가들은 한 폭의 그림의 모든 걸 담기 위해 사물이나 상황들을 빽빽하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그림에서는 상징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볼거리가 아니라 미술은 역사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해석하는 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서술, 분석, 해석, 판단 이 네 가지 단계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서술 단계에서는 그냥 그림의 느낌, 그리고 사이즈, 제목과 작가 정도만 알려주시면 되고, 또 두 번째 분석 단계에서는 어떻게 색을 썼고 뭘 그렸고 어떻게 칠해져 있는지 등을 보는 것이 분석 단계입니다. 해석 단계에서는 작가가 무슨 삶을 살았는지 또는 작품에 보이는 요소들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판단 단계에서는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또는 나에게 어느 몇 점 정도 되는 그림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 방법을 따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술의 감상에는 정답이 없고 또 자신이 보고 느끼는 게 바로 정답입니다. 그림마다 해석이 있기는 하지만 참고하는 것뿐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그림이 어려운 것인 줄 알고 지레 겁먹었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평범해 보이지만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꽃들은 완전히 다 만개해 있지 않습니다. 죽어있거나 약간 시들시들하고요. 또 벌레들도 보이죠. 또 벌레들이 꽃을 어떻게 하고 있죠? 안 보여요. 벌레들이 꽃을 갉아먹고 있어요. 또 밑에는 파리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이런 그림은 바니타스라고 불렸는데요. 바니타스는 삶의 허영에 대해 경고하고 인생의 헛됨을 뜻하는 그림이라는 의미입니다. 고흐도 시든 꽃을 그렸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삶이 당하는 것에 대해 그린 듯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답은 아닙니다. 제 지인들은 노란 꽃이 마음에 옮기고 그 마음이 차가운 주변 환경에 의해 식고 있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 여자들은 지금 울고 있는데요. 왜 울고 있는 것 같나요? 참고로 이 사람들이 이 여자들의 오빠라고 합니다. 지금 전쟁에 나가기 전이고요. 서로 좋아하는 형제들끼리 균형이 있는. 지금 형제들이 전쟁에 딱 나가려고 하는데 동생들이 울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서로의 오빠를 좋아하는 그 비슷했는데 왜 울고 있냐면 전에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림 속 누이들은 오빠들이 무찌르려고 하는 그 적장과 사랑에 빠져 있었다고 해요. 이럴 때는 과연 누구의 편을 들어갈까요? 다음은 뭉크의 절규입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뭉크의 인생을 알 필요가 있어요. 뭉크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형제를 여의고 가난에 시달리면서 정말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난간을 지나던 뭉크는 유난히 붉은 하늘을 보며 자연이 이것하고 있다고 느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자연이 절규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해요. 대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한편 어떤 학자는 뭉크의 그림을 보고 1883년 인도네시아에 있던 크라카타우니 화산이 폭발했던 동시 뭉크가 있던 노르웨이까지 퍼진 화산재로 인해 유난히 붉게 변한 하늘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어느 쪽인 것 같나요? 이제부터 좀 더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봤던 꽃 그림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감상해 봅시다. 이 꽃들은 지금 어떤가요? 완전 되게 뭐랄까 싱싱해 보이나요? 네, 잘 보시면 막 시들어 있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은 삶의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네, 헛되다, 허영 이런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추가로 동일한 시기에 꽃을 피우지 않는 식물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봉오리밖에 없는 꽃도 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 꽃피는 시간은 다 달라도 어쨌든 우리 모두 꽃인 것이라고 말하는 듯 느껴집니다. 또 여기 기어다니는 사슴벌레는 무엇을 뜻할까요? 그는 꽃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채 피기도 전에 잘려버린 봉오리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봉오리와 사슴벌레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마지막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장소는 이 그림을 그린 벨라스케스라는 사람의 화실입니다.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 그림은 묘하게도 시선을 집중시키는데요. 그는 자신의 화실을 직접 고른 그림들로 꾸몄다고 합니다. 뒤에 보이는 이 그림들은 신화 속 이야기인데 모두 신에게 도전했다 벌을 받는 이야기를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17세기의 화가는 앞서 말한 것처럼 기술자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벨라스케스는 신에게 도전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캔버스 앞에 서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켜보라는 듯이 말이죠. 그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술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마르가리타라는 공주를 그린 그림인데요. 조금 떨어져서 이 그림을 보면 큰 네모와 그보다 작은 세모 두 개가 눈에 들어옵니다. 정중앙에는 사랑스러운 드레스를 입은 마르가리타가 서 있죠. 그녀는 그 자체로 작은 세모이고 양 옆에 시녀들이 이루는 더 큰 세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작품의 오른쪽에는 큰 개와 또 2명의 외소증 환자가 서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공주와 동행한 이들이라고 합니다. 또 그 뒤로는 수녀복을 입은 여자가 경호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죠. 과연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빛은 마르가리타를 밝게 비춰줍니다. 그녀의 얼굴도 빛이 들어오는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 그림에 활용된 빛은 또 있는데요. 어딘 것 같나요? 네, 저 뒤에 맞아요. 그 뒤쪽 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입니다. 한 남자가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바깥의 빛이 안으로 쏟아지고 또 어두운 배경과 대비를 이룹니다. 는 마르가리타에게 붙잡혔던 시선을 끌어내 뒤쪽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으로 시선을 옮기면 거울에 비친 국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국왕 부부에게로 시선이 옮겨지면 예고 수많은 물음이 쏟아지게 됩니다. 왜 국왕 부부가 거울에 비치고 있는 것일까요? 거울이긴 한 걸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그림을 벨라스케스가 국왕 부부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장면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국왕 부부는 지금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포즈를 취하고 있는 국왕 부부가 정면의 거울에 비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벨라스케스가 그리고 있는 건 국왕 부부가 아니라 마르가리타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 그림 자체가 거울에 반사된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벨라스케스는 거울에 비친 마르가리타를 그리고 있고 또 그녀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포즈를 취하며 짜증이 났는지 옆에 시녀가 달래는 듯 음료수를 건네고 있습니다. 시녀들은 이처럼 시선을 붙잡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미스테리한 분위기를 줍니다. 큰 네모와 2개의 작은 세모라는 안정적인 구도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역삼각형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자의 해석도 다르고 감상도 다릅니다. 이 작품은 제목이 여러 번 바뀌다가 1843년에 시녀들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다양했다는 건 사람들이 이 작품 앞에서 얼마나 혼란스러워했는지를 드러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마르가리타 공주일까요? 아니면 국왕 부부일까요? 아니면 바로 그 자리에 서 계시는 여러분일까요? 무엇이 맞는지 여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시녀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까지도 여전히 흥미로운 작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그림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여러 가지 그림들은 유튜브나 책, 어플 또는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정답 투성이인 이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틀리지 않고 또 그게 바로 정답이라는 그런 행복과 휴식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술이나 책, 음악 등을 자신의 느낌대로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